60세 이상이시라면 부디 지금 하시는 일을 멈추고 잘 들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올바른 식습관을 지키며 보내셨습니다. 가공된 간식 대신 과일을 선택하고 튀긴 음식을 피하며 설탕 섭취도 줄이셨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건강에 좋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주방에 놓여있는 평범한 과일들, 여러분이 심장을 지켜준다고 믿는 그 과일들이 사실은 천천히 심장을 해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두려움을 조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적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몸은 변합니다. 40대에는 심장을 보호하던 것이 70대가 된 지금은 오히려 심장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미묘하고 조용하며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노인들은 그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노인 환자들의 심장을 치료해온 심장 전문의 닥터 멜렐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경우를 목격했습니다. 선한 의도를 가진 환자들이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숨겨진 진실에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심장을 조용히 해칠 수 있는 9가지 과일을 소개하고 대신 무엇을 먹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독립성, 그리고 미래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자몽, 그레이프프루트. 간 속에서 조용히 교란을 일으키는 과일입니다. 60세 이상이고 심장을 보호하려 한다면 자몽은 상큼하고 비타민C가 풍부한 무해한 친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많은 노인분들이 아침마다 자몽을 마시며 건강한 시작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무해해 보이는 과일이 여러분의 약물 복용을 방해하여 몸속에서 생화학적 전쟁터를 만든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몽이 모든 사람에게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심장약, 특히 스타틴 계열의 약물, 칼슘 채널 차단제, 부정맥 치료제를 복용 중이라면 이 과일이 간에서 약물 대사를 방해해 혈중 약물 농도를 위험하게 높일 수 있습니다. 자몽에는 프라노쿠마린, 프라노초마린스 이라는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간에서 CPEA4 하는 효소를 억제합니다. 이 효소는 몸이 약물을 분해하고 제거하는 주요 경로입니다. 효소가 차단되면 약물이 제대로 대사되지 못하고 몸에 쌓입니다. 마치 막힌 배수관으로 물이 빠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압력이 올라가고 위험도 커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자몽 주스 한 잔을 마시면서 심바스타틴, 심바타틴으로 콜레스테롤을 관리하거나 암로디핀, 암로디핀으로 혈압을 조절하고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약물이 몸에 쌓여 처음엔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혈압이 너무 낮아지거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근육통과 약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몽 때문이라고는 전혀 의심하지 못합니다. 저는 한 환자 74세의 은퇴한 철도 기술자 제럴드 씨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심장 우회 수술 후 매일 아침 걷고 약도 꾸준히 복용하며 붉은 고기를 끊는 등 모든 것을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어지러움, 피로, 근육 경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차트를 봐도 이상한 점은 없었지만 아침 식사 습관을 물었을 때 제럴드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심장마비 후로 매일 아침 신선한 자몽 주스를 마시고 있어요. 몸을 깨끗이 하는 거죠. 그 클렌즈가 사실은 그의 간에서 약물을 처리하는 능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의 스타틴 수치는 정상 범위의 2배가 넘었고 혈압약도 몸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제럴드는 부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건강하다고 믿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착한 의도가 또 다른 병원을 가게 만들 뻔했습니다.
자몽을 끊고 약을 조정한 뒤 혈액 수치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자 증상은 사라졌습니다. 그 후 제럴드는 말했습니다. 작은 게 이렇게 심하게 몸을 망칠 줄 몰랐어요. 자몽이 심장에 좋다고만 생각했죠. 맞습니다. 자몽은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과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장약을 복용 중이라면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60세 이후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간 기능도 떨어지며 오차 범위가 좁아집니다. 작은 선택, 한 잔의 주스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자몽에는 경고 문구가 없지만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은 궁금할 것입니다. 자몽 같은 과일이 내 약을 방해한다면 내가 먹고 있는 다른 과일들은 어떨까요? 훨씬 더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음으로 소개할 과일은 달콤하고 친숙하며 위안이 되지만 여러분의 몸속에 조용한 폭풍을 일으키는 과일입니다. 아침마다 껍질을 까고 먹으며 모르고 있을 수도 있죠. 계속 보고 계시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과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나나, 과잉 칼륨이 가져오는 위험. 60세 이상이라면 바나나가 심장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많을 것입니다.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며 칼륨이 풍부해서 집밥 같은 편안함을 주는 과일이죠. 미국의 아침 식탁에서 세대를 거쳐 사랑받아 온 이 자연 과일이 어떻게 심장에 해가 될 수 있을까요? 많은 노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고 칼륨이 몸에 과도하게 쌓일 위험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AC 억제제, 아어비, 칼륨 보존, 이뇨제 같은 약을 복용 중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40대의 몸과는 다릅니다. 노화된 신장은 미네랄 배출이 느리고 심장은 전해질 불균형에 더 취약합니다. 혈액 내 칼륨 수치가 높아져도 즉각 아픈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심장의 전기 신호가 교란되어 심장 리듬이 깨질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건강한 척하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이나 무기력 또는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심한 부정맥을 겪게 됩니다. 매일 아침 바나나 3개를 먹던 습관이 위험의 원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한 환자 76세의 오하이오 출신 과부 콘니 하퍼 씨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마트에서 갑자기 기절하는 사건을 겪고 클리닉에 찾아왔습니다. 이전에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규칙했지만 이번은 달랐죠.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가 풀렸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심장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실부정맥 상태였습니다. 며칠 뒤 그녀를 만났을 때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불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정크푸드를 먹지 않아요. 매일 아침 걷고 소금도 안 먹어요. 리시노피릴도 빼먹지 않고 복용해요. 제가 허락한 건 바나나뿐이에요. 매일 3개씩요. 몇 년째 계속 그러고 있어요. 콘니가 몰랐던 사실, 그리고 많은 노인들이 모르는 점은 바나나가 칼륨이 가장 풍부한 과일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한 개에 400에서 450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녀는 이미 칼륨 수치를 높이는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노화된 신장은 과잉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고칼륨 혈증, 하이퍼카레미아, 즉 혈중 칼륨 과잉으로 인한 위험 상태였습니다. 콘니의 검사 결과가 이를 확인해 주었고 저희는 약물 조정을 하고 바나나 섭취를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제한했으며 칼륨 수치를 정기적으로 검사했습니다. 지금은 상태가 많이 좋아졌지만 그녀가 가장 놀란 것은 증상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모든 걸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걸 몰랐어요. 이것은 바나나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의 선물도 나이가 들면 다르게 다뤄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심장은 예전처럼 강하지 않고 신장은 더 연약해졌습니다. 조용히 아프지 않게, 그러나 분명히 위험은 커집니다. 칼륨은 필수 영양소지만 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60살 이후에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균형 감각과 정보가 필요합니다. 심장약을 복용 중이거나 신장 문제가 있거나 이유 없이 피로하거나 근육 약화, 불규칙한 심장 박동이 느껴진다면 반드시 칼륨 수치를 점검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조금 먹으면 좋다는 생각에 더 많이 먹으면 더 좋다는 논리는 60세 이후에 통하지 않습니다. 바나나가 그렇게 위험하다면 더 달콤한 과일은 어떨까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신진대사를 혼란에 빠뜨리며 혈관염증을 부추기는 과일 말입니다. 열대과일 특유의 빛을 띠지만 심장이 힘겨워하는 모습을 몰래 숨기고 있죠. 오늘 밤 디저트로 먹을지도 모르는 바로 그 과일입니다. 망고, 심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달콤한 혈당 폭발. 잘 익은 망고는 참을 수 없는 매력이 있습니다. 황금빛 살결, 열대의 향기, 입안에서 녹아드는 느낌. 마치 여름, 젊음, 그리고 위안 같습니다. 많은 노인에게 망고 한 조각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추억의 맛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달콤함이 노인의 심장을 조용히 과부하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특히 당뇨병, 당뇨 전 단계, 심장질환이 있는 노인에게 망고는 대사체인을 혼란스럽게 하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며 혈관을 염증으로 뒤덮는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망고는 섬유질과 항산화제를 포함하지만 동시에 매우 높은 혈당 부하를 지니고 있습니다. 60살이 넘으면 몸은 당을 처리하는 방식이 변합니다. 췌장이 느려지고 인슐린 민감도도 떨어지며 세포는 더 이상 예전처럼 당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넘치는 당은 혈관 내벽에 달라붙어 염증을 키우고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이런 만성염증이 심장병에 숨겨진 토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혈당 급등은 혈압 상승도 일으킵니다. 혈당은 혈류, 체액 조절, 심장 리듬을 조절하는 호르몬 균형도 무너뜨립니다. 이는 도미노처럼 이어집니다. 많은 노인들이 깨닫지 못한 채 건강에 좋다고 믿는 과일 한 조각에서 시작되는 일이죠. 69세의 베트남 참전 용사 도널드 메이스 씨가 기억납니다. 그는 가슴 답답함과 심한 피로를 호소하며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병력은 깨끗했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으며 튀긴 음식도 먹지 않고 매일 걷기도 했습니다. 지난 1년간 15파운드, 약 7kg도 감량했죠. 하지만 혈압은 불안정했고 당화혈색소 A1C 수치는 몰래 당뇨 범위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가 당황한 점은 설탕이나 탄산음료를 끊었고 달달한 간식도 안 먹었는데 혈당이 오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저는 탄산음료도 안 마시고 단 것도 안 먹어요. 과일만 먹습니다. 주로 망고요. 말린 것도 가끔 먹고요. 식욕을 달래주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분석한 결과 평균 망고 하나에는 45g 이상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콜라 한 캔보다 많죠. 말린 망고는 더 심합니다. 섬유도 물도 없이 당분만 농축되어 혈류로 곧바로 흡수됩니다. 도널드 씨는 모르는 사이에 한 위험을 다른 위험으로 대체한 셈이었고 그의 심장은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망고 섭취를 줄이고 혈당 조절에 좋은 베리류, 혈당 부하가 낮은 과일을 중심으로 식단을 재구성하자 에너지가 돌아오고 심장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그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과일도 설탕과 똑같이 작용한다는 걸 몰랐어요. 설탕은 설탕이더군요.
예쁘게 보여도 말이죠. 그 말이 맞습니다. 인체는 설탕이 사탕에서 왔든 망고에서 왔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단지 몸에 과부하가 걸렸다는 사실만 알 뿐이고 노화로 약해진 심장이 가장 먼저 고통받습니다. 식사 후 느끼는 피로감, 심장이 무겁게 느껴지거나 알 수 없는 부종이 있다면 접시에 담긴 과일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든 과일이 다 친절한 건 아닙니다. 망고는 달콤하지만 많은 60세 이상 심장에는 대사적인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수박, 노화된 심장을 압도하는 붉은 홍수. 수박은 여름 소풍, 어린 시절의 웃음소리, 7월 4일 독립기념일, 뒷마당 바비큐와 함께 떠오르는 과일입니다. 따뜻한 날 차가운 수박 한 조각은 무해하고 수분 보충에 좋으며 상쾌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많은 노인분들이 심장에 가장 안전한 과일 중 하나라 믿고 즐깁니다. 하지만 수박이 노화된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침묵이 위험할 수 있으며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노인이 모르는 사실은 수박이 단순한 물과 단맛이 아니라 3가지 위험을 동시에 품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도한 천연 당분, 칼륨 과다, 그리고 체내 수분 균형을 급격히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이 3가지가 심장과 신장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은 자연스럽게 저하됩니다. 이는 정상적인 노화 과정입니다. 신장은 노폐물과 전해질을 예전처럼 잘 걸러내지 못합니다. 여기에 AC 억제제, 이뇨제, 베타 차단제 같은 혈압과 심부전을 위한 약물이 더해지면 칼륨이 올라가거나 체내 수분 변화에 더욱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한 번에 수박을 2-3컵 먹는다면, 특히 더운 여름에 자주 그러는 경우 심혈관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80일 새 활기찬 전직 사서 라일라 카트라이트 씨는 어느 무더운 여름에 다리 부종과 숨가쁨, 그리고 무거워진 심장을 호소하며 찾아왔습니다. 약물은 바꾸지 않았고 가공식품이나 짠 음식도 먹지 않았는데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최근 식습관을 묻자 그녀는 눈을 빛내며 의사 선생님, 저는 디저트를 수박으로 대체하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큰 그릇에 담아 먹고 있죠. 너무 더워서요. 아이스크림보다 낫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아이스크림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절제가 더 중요합니다. 혈액 검사에서 경계선 수준의 높은 칼륨 수치가 발견됐고 평소 안정되던 혈압은 낮게 변동하며 심장은 움직임 중에 리듬을 유지하기 힘들어했습니다. 원인은 수박 과다 섭취, 신장 기능 저하, 그리고 조절이 어려운 약물의 복합적 작용이었습니다. 급격한 체액과 전해질 변화로 인한 점진적 심장 부담이었죠. 수박 한 컵에는 칼륨이 170ml 이상, 설탕도 9g 넘게 들어 있습니다. 적어 보일 수 있지만 많은 노인이 여러 컵을 먹고 특히 더운 날 수분 보충을 위해 과하게 섭취합니다. 이 과부하는 혈액 내 나트륨 농도를 희석시키고 심장의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결과는 숨가쁨, 에너지 저하, 부종, 그리고 심한 경우 폐부종이나 우혈성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라일라 씨는 전혀 몰랐습니다. 짠 과자나 단 디저트가 위험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연스러운 과일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줄 몰랐어요. 라고 말했죠. 수박이 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하지만 20년 전과 같은 심장이 아니고 신장도 느려졌으며 약물 조합이 정교해졌고 몸의 균형이 더 취약해졌다면 무심코 먹는 건강한 음식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수박을 2-3번 더 먹으려 할 때 내 심장이 이 많은 수분과 당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 몸이 준비됐을까?
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가장 순수하고 건강한 상징인 수박이 심장을 압도할 수 있다면 더 작고 달콤하며 자연의 선물처럼 보이는 과일이 실제로는 얼마나 위험할지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저장실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 과일 말입니다. 말린 과일, 숨겨진 대가를 지닌 자연의 사탕. 많은 미국 노인에게 말린 과일은 똑똑하고 건강한 간식처럼 느껴집니다. 쿠키 대신 건포리 한 줌, 파이 대신 말린 살구 몇 개. 작고 자연스러우며 씹기도 쉽죠. 정크푸드를 피하려는 노인들에게 말린 과일은 완벽한 중간 지점처럼 보입니다. 위안이 되고 건강을 생각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위험한 진실이 있습니다. 말린 과일은 물이 거의 모두 제거된 농축된 끈적끈적하고 칼로리와 당분이 높은 음식입니다. 수분과 섬유가 없기 때문에 당분 흡수가 매우 빠릅니다. 그 결과 노인, 특히 당뇨병, 당뇨 전 단계, 고혈압, 심장병 환자에게는 혈당 급증, 혈관염증, 심장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대사증후군, 즉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시한폭탄 같은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 72, 새 은퇴 우체국 직원 세뮤얼 리드 씨는 두 번째 경미한 뇌졸중 후 내원했습니다. 그는 흡연하지 않았고 체중도 줄였으며 약도 성실히 복용했지만 혈중 중성지방과 공복 혈당은 당뇨병 범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정크푸드는 안 먹어요. 케이크나 사탕도 안 먹고 그냥 과일만 간식으로 먹어요. 건포도, 푸른, 대추야자 같은 거요. 트럭 안 작은 통에 담아 다니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건포도 4분의 1컵에는 약 30g의 설탕이 들어있어 거의 초콜릿바 한 개와 맞먹는 당분임을. 말린 무화과나 대추야자는 더 심합니다. 이 음식들은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고농축 과당 공급원입니다. 노화된 몸에 과도한 심혈관 부담을 줍니다. 세뮤얼 씨는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사탕 포장지나 건포도나 모두 같은 혈관염증과 심장 부담을 일으킨다는 사실을요. 저희는 그와 함께 말린 과일 대신 신선하고 당분이 낮은 베리류, 땅콩버터와 함께 먹는 사과 조각, 그리스 요거트와 시나몬 등으로 대체하는 식단을 만들었습니다. 몇 주 만에 그의 수치가 안정됐고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디저트를 끊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더 작은 버전으로 바꾼 거였어요. 저를 속였네요. 였습니다. 말린 과일은 건강에 후광을 입고 작고 자연스러운 포장에 담겨 있지만 노인에게는 적당한 양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먹는 게 쌓이면 조용히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말린 과일은 시럽으로 코팅하거나 아황산염으로 보존해 민감한 사람에게는 위장 자극과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무가당 표기가 있어도 강한 자연 당분을 품고 있죠. 다음번에 건 크랜베리나 견과류 믹스를 집어들 때 내 몸을 먹이는 걸까 아니면 과부하시키는 걸까? 자문해 보십시오. 자연식도 농축되고 잘못 쓰이면 노화된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병에 든 과일 주스, 심장에 숨겨진 달콤한 덫. 과일 주스 한 잔은 익숙하고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많은 노인들에게는 좋은 선택처럼 보이죠. 탄산음료보다는 낫고 커피보다 나으며 아무것도 마시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 보입니다. 100% 주스, 무가당, 심장 건강에 좋음 같은 문구가 붙어 있어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한다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그 달콤한 한 모금이 생각보다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병에 든 과일 주스, 오렌지,
사과, 포도, 슈퍼푸드 블렌드 무엇이든 간에 이것은 통째 과일을 먹는 것과는 다릅니다. 특히 노화된 몸에는 현대 미국 식단에서 가장 속임수가 심한 당분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스는 설탕 흡수를 늦추는 섬유를 제거해 버립니다. 남는 것은 고농축 과당이 혈류로 급격히 쏟아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고 심장은 갑작스러운 스트레스에 노출됩니다. 숫자로 설명하자면 12온스 약 355ml, 오렌지 주스에는 약 30g의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탄산음료 한 캔과 거의 같습니다. 포도주스는 더 심하죠. 당분이 과일에서 왔다는 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화된 췌장, 혈관, 심장은 차이를 알지 못합니다. 과당은 결국 과당일 뿐입니다. 79 새 오리건 출신 은퇴 교장 달린 에반스 씨가 기억납니다. 그녀는 어지럼증과 빠른 심장 박동을 겪으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랜 기간 가벼운 고혈압과 당뇨 전 단계를 관리해왔고 조심스러운 식생활과 주 3회 걷기로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상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공복 혈당과 중성지방 수치는 상승했고 혈압은 불안정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단 것을 줄이고 있어요. 디저트도 안 먹고 탄산음료도 안 마셔요. 아침에 크랜베리, 점심에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있어요. 커피도 끊었죠. 달린 씨는 자신의 심장을 돕는다고 믿었지만 실은 매번 한 잔의 오부터 6티스푼의 설탕을 몸에 붓고 있었습니다. 씹지도 않고 섬유도 없이 단물만 빠르게 흡수되는 액체 당분이었죠. 문제는 그녀가 혈압과 혈당 관리를 위해 복용 중인 약과도 맞물려 있었습니다. 고당 주스를 계속 마시면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고 염증 지표가 올라가며 베타 차단제나 이뇨제 같은 약과 함께 혈압 변동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녀가 겪은 심장 두근거림, 어지러움, 정신혼란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매일 반복된 대사, 과부하의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주스 섭취를 끊고 신선한 과일 소량과 레몬이나 민트로 맛을 낸 물로 바꾸자 그녀의 에너지와 심장 리듬이 안정되고 검사 수치도 호전됐습니다. 달린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주스가 이렇게 위험할 줄 몰랐죠.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마셨는데 거의 입원할 뻔했어요. 많은 노인들이 이런 현실을 겪습니다. 정크푸드를 끊고 설탕을 줄이며 몸을 돌보려 애쓰지만 식품 산업은 과일 주스 속 당분이 탄산음료나 사탕과 똑같이 몸에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60살 이후에는 모든 선택이 더 중요해집니다. 간 기능은 느려지고 혈관은 딱딱해지며 심장은 혈당과 체급변에 더 취약해집니다. 병에 든 달콤한 과일 주스는 한 모금 한 모금 심장 건강을 잠식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주스 한 잔을 마시면서 심장을 돕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잠시 멈춰 설탕 함량을 읽어보세요. 내가 한 번에 오렌지 5개를 먹을까요? 바로 그만큼의 당분을 액체로 마시는 것입니다. 섬유도 없고 균형도 없으며 경고도 없이 말이죠. 석류, 혈액 희석제 복용자에게 양날의 검. 석류는 오랫동안 슈퍼푸드로 찬사를 받으며 항산화제가 풍부하고 비타민도 많아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화려한 잡지 기사부터 건강식품 광고까지 이 과일은 기적 같은 선물로 여겨집니다. 많은 노인이 석류를 가공된 간식이나 단 음식 대신 자연스럽고 똑똑한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이고 와파린, 왈파린, 엘리퀴스, 엘로퀴체 혹은 저용량 아스피린과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라면 이 과일이
약의 작용을 조용히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위험은 석류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간에서 약물을 대사하는 효소, 특히 CPP-5를 억제하는 성분이 문제입니다. 이 효소들이 차단되면 약물이 혈액 속에 축적되어 위험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치유한다고 믿던 과일이 조용히 몸의 균형을 깨뜨리고 혈액을 너무 묽게 만들어 뇌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뇌출혈이나 작은 타박상에도 심각한 출혈이 생길 수 있죠. 저는 77, 새 은퇴한 해군 정비공 칼 핸드릭스 씨를 기억합니다. 그가 피가 섞인 소변과 어지러움 증상으로 제 진료실을 찾았을 때 그의 INR, 혈액 응고시간 지표는 매우 높았습니다. 혈액이 너무 묽어진 상태였죠. 칼 씨는 1년 전 경미한 뇌졸중 후 와파린을 복용 중이었고 약물 용량도 변함없었으며 약물 목록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식단을 살펴보니 그는 최근 매일 아침 석류 주스를 마시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혈액순환에 좋다는 온라인 정보를 보고 섭취를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석류와 혈액 희석제의 조합은 약물 효과를 증폭시켜 칼 씨의 몸을 경고 없이 출혈 위험 상태로 밀어넣었습니다. 고통도 경고도 없이 조용히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석류 주스를 중단시키고 인루피를 면밀히 관찰해 정상 범위로 회복시켰습니다. 칼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내 심장을 위해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과일이 내 약과 이렇게 충돌할 줄 몰랐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도 과일도 약처럼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알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간은 출처를 가리지 않고 모든 성분을 대사하기 때문입니다. 60살 이후에는 대사 경로가 느려지고 민감해져 쉽게 과부에 걸립니다. 그래서 음식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의료 관리의 일부가 됩니다. 먹는 것이 약을 돕거나 경쟁하게 만들고 인식하지 못하면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 석류를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라면 매일 꾸준히 석류나 그 주스, 보충제를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적당한 섭취와 일관성, 의료 감독이 중요합니다. 가장 심장에 좋은 음식도 오해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통조림 과일, 시럽과 나트륨에 위장된 위험, 복숭아나 배 통조림을 열 때 느껴지는 조용한 위안이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살거나 고정 수입에 의존하는 노인들에게는 간편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처럼 보입니다. 부드럽고 달콤하며 소화도 잘 되고 비타민도 풍부하다고 광고되죠. 하지만 많은 노인들은 그 화려한 라벨 뒤에 숨겨진 훨씬 더 위험한 진실을 모릅니다. 바로 과다한 설탕과 나트륨이 심장에 조용히 부담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통조림 과일은 흔히 진한 시럽 속에 보관됩니다. 주스에 담긴 제품이라 해도 상당한 양의 첨가당이 들어있죠. 시럽 속 반컵 분량의 복숭에는 무려 20g 이상의 설탕이 들어있어 초콜릿바 한 개와 거의 맞먹습니다. 이 달콤함은 자연과일에 있는 섬유질이 없어 혈당과 인슐린을 빠르게 올리고 염증 반응을 촉진합니다. 이는 노화된 혈관을 손상시키고 심부전, 당뇨 합병증, 체중 증가 위험을 높입니다. 그러나 설탕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노인이 간과하는 것은 통조림 과일과 그 주스에 포함된 나트륨과 방부제입니다. 이것들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체액 저류를 촉진하여 심장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부전 약을 복용 중이라면 더욱 위험합니다. 저는 75세 테네시 시골 출신 과부 베티 로손 씨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다리 부종과 숨가쁨, 피로를 호소하며 내원했습니다.
약은 꾸준히 복용했고 운동이나 소금 섭취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죠. 하지만 음식 일기를 검토하던 중 매일 오후 통조림 과일을 먹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복숭아랑 배예요. 의사 선생님. 팬트리에 몇 캔 있어요. 케이크보다 낫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설탕과 숨겨진 나트륨을 함께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노화된 신장은 과도한 체액을 배출하지 못했고 혈압은 상승했으며 심장은 더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증상이 악화됐지만 원인을 몰랐습니다. 저희는 무가당 통조림 과일로 바꾸고 먹기 전에는 물에 헹구도록 권유했으며 가능한 신선하거나 냉동 과일로 대체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녀의 증상은 크게 호전됐습니다. 베티 씨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이 얼마나 가까스로 병원 신세를 면했는지 깨달았을 때의 그 눈빛이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과일이 이렇게 나를 배신할 줄은 몰랐어요. 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과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가공 방식입니다. 60세 이후의 심장과 신장, 대사 기능은 예전과 다릅니다. 선한 의도도 시럽과 소금에 담기면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통조림 과일을 구매할 때는 꼭 라벨을 읽고 무가당, 물에 담긴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먹기 전에는 흐르는 물에 과일을 헹구어 남은 시럽과 나트륨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 조절이 필요합니다. 자연 당분도 농축되고 섬유 없이 섭취하면 노화된 몸에 점차 해가 됩니다. 과일 과다 섭취, 선한 의도가 때로는 독이 될 때 우리는 모두 들었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먹으라는 조언을 수십 년간 모든 진료실, 건강 캠페인, 잡지 헤드라인에서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그 조언은 좋은 충고입니다. 하지만 지나치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과일은 섬유질과 항산화제,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가장 좋은 음식도 너무 많이, 너무 자주, 균형 없이 먹으면 해로울 수 있습니다. 대사도 달라지고 신장 기능도 떨어지며 약물과 음식 간 상호작용도 더 복잡해집니다. 무엇보다 심장이 혈당, 칼륨, 체액 급변에 훨씬 더 민감해집니다. 이 사실을 여러 환자에게 설명해야 했던 기억이 납니다. 78, 새 은퇴 음악교사 프랭클린 데일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경미한 심장마비 후 식단을 완전히 바꾸고 깨끗한 생활을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붉은 고기, 튀긴 음식, 가공 간식을 끊고 케일, 시금치, 바나나, 고구마, 비트 같은 채소와 과일을 매일 대량으로 먹었습니다. 나는 이제 식물 위주로 살아. 6개월째 정크푸드 한 입도 안 했어. 라며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피곤해지고 근육이 약해졌으며 어지럼증과 수면 문제도 겪었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 칼륨이 높아지고 신장 기능도 약간 손상되었으며 혈압도 불안정했습니다. 심장 회복에 매우 위험한 조합이었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음식이 아니라 너무 많은 양이었습니다. 바나나, 오렌지, 비트, 아보카도 같은 칼륨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는 평상시에는 좋지만 ACE 억제제나 칼륨 보존 이뇨제 복용과 함께 과다 섭취하면 고칼륨 혈증으로 심장 리듬 장애나 심장마비 위험을 높입니다. 케일과 시금치는 비타민 K가 많아 혈액 희석제를 복용할 때는 섭취량이 크거나 불규칙하면 약물 효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포도, 사과, 고구마 같은 과일의 자연 당분도 단백질이나 섬유와 함께 섭취하지 않으면 혈당을 올리고 염증을 촉진해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저희는 프랭클린 씨와 함께 적절한 양을 유지하고 식품군을 돌려가며
균형 잡힌 식단을 계획했습니다. 몇 주 만에 증상이 호전되었지만 그가 가장 놀란 말은 내가 내 심장을 너무 사랑해서 해친 줄 몰랐어 였습니다. 이것이 교훈입니다. 사랑과 관심도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더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더 똑똑하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몸은 40대와 같지 않습니다.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히 슈퍼푸드 목록이 아니라 개인의 건강 상태, 약물, 검사 결과, 목표에 맞는 세심한 선택입니다. 음식은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여러분 몸의 최전선 방어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여정을 위한 생각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매일매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법입니다. 60대, 70대, 80대, 그리고 그 이후까지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부심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인생에서 이룬 승리와 어려움, 은퇴의 기쁨과 사랑하는 이의 상실, 그리고 시간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지혜를 경험해 왔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함께해온 심장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한 돌봄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기쁨을 제한하거나 매 끼니를 계산하는 일이 아닙니다. 매 순간, 매 입이 중요한 무게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수십억 번 뛴 몸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음식은 약을 돕고 혈압과 순환을 지지하며 숨겨진 설탕과 나트륨, 약물과의 상호작용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과 신선한 채소를 맛있게 즐기고 소금 대신 허브와 향신료로 맛을 내며 설탕 든 음료 대신 물과 허브차를 마시는 삶입니다. 양 조절을 하되 단순히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음식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심장은 움직임, 관계, 목적에서도 건강을 찾습니다. 친구와 함께 걷고 손자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자원봉사를 하거나 작은 정원을 가꾸는 일은 어떤 보충제보다 몸과 마음을 치유합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수많은 스트레스와 기쁨, 상실과 인내를 견뎌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 심장을 돌려줄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얻은 지혜를 받아들이고 안전하면서도 활기찬 삶을 만드십시오. 모든 식사, 움직임, 순간을 삶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이 길을 혼자 걷지 마십시오. 의사와 함께 질문하고 몸에 신뢰 귀 기울이며 다음 심장이 더 많은 에너지와 평화, 목적을 안고 뛰기를 믿으십시오. 이 교훈들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충만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도록 영감을 주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